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질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추미애 장관 지금 지위가 어떤 상태이고 또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표했다는 그날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도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는 실제로 경질당했다 하는 내용의 기사인데 16일날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경질됐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지금 정계, 관계에서도 이 추미애 장관의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에 사직서를 내지 않은 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장관이 사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장관 지명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차관이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그리고 지명자는 그 후보자 신분으로서 뭐 이런저런 앞으로 정책 방향도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후보자 따로 있고 차관 따로 있고 그리고 장관이 따로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의 발표 당일 사표가 처리되고 곧바로 차관 대행 찾으러 갔던 조국 전 장관 때와는 아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게 맞고 사직서 제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말이 수상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진출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는 말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국가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지난달 16일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2개월을 제각받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각 등 인적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물러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보통 대통령이 물러가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가는 게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물러가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부했다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협상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경질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경질하겠다. 그걸 자르겠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사임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 한 문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제서야 문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전에 보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상황 같으면 이 당사자들이 얼굴을 붉히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도 아주 화를 냈을 것 같고 추미애도 아주 문 대통령의 정면으로 맞서서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를 발표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날 문 대통령과 얘기를 끝난 뒤에 원래는 추미애가 직접 청와대 기자실에 있는 춘추관에 들렀어. 춘추관이가 그게 바로 기자실입니다. 청와대. 그 춘추관에 기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러가지고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사의합니다. 저는 뭐 하는 이유로 이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100% 자진 사퇴한다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런데 추미애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거기 청와대 춘추관을 들리지 않고 바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의 요구에 불복한다, 항명한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추미애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추미애의 사의 표명과 거치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웃기죠? 사의 안 하라는 사람을 억지로 사의시키고 해놔놓고 높이 평가한다 이런 게 정치인가 봅니다. 한 법조인은 추미애 장관이 딴 얘기를 못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걸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쐐기를 받은 거죠. 그날 이후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 사퇴를 여러 번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법조인은 이후 추미애는 사직서 제출 등 절차를 밟지 않아서 청와대를 곤욕스럽게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난 뒤에 사직서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사직서
실종 사건, 추미애 사직서 미스터리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추미애는 지난달 16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브리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개혁 소명을 완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국정원 관련해서 뭐 대공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추미애는 검찰에 대한 개혁을 완수하겠다.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 뭐 등등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주 앞으로 이 자신은 검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 본인의 소신, 소망, 희망사항까지 넣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하고 난 뒤에 딱 4시간 만에 이렇게 자진 사퇴 사의를 표했다 하는 발표를 하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 원래는 이게 뭐 6개월 징계 또는 해임 등등 하다가 2개월 징계 가지고 이제 이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건 그렇고 추미애도 좀 나가주라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추미애가 행보가 너무나 많은 이 문재인 정권에게 부담이 됐던 거죠. 뭐 자책골, 자살골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게 부담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 압박을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기 위해서라도 같이 추미애 보고 이제 징계안이 나왔으니까 그럼 추미애가 자진 사의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퇴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이 나왔으니까 총장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고 또 추미애도 사퇴시키는 이 한 수로 두 개의 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패를 썼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법률 투쟁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끝까지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도 지금 나 못 나갑니다 하는 것을 했는데 억지로라도 지금 장관을 대통령이 급박해서라도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당시는 이달 초에도 추미애 사퇴론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사과라지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일 국무회의 직전에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10분간 독대하면서 거취 결단을 요구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정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총리 말을 듣겠습니까? 추 장관은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달 말까지는 표면적으로 장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수상합니다. 박범계 장관이 정문에 통과를 하더라도 추미애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뭐 사임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 대비해서 추미애를 계속해서 사의를 강요하지 않고 지금 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마할 경우 대비해서. 그러니까 추미애를 지지하는 이른바 검열 지지층들은 추미애를 복귀시켜달라고 장관에서 내보내면 안 된다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4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죠. 지금은 추미애가 진영에서 잘 싸운다. 추다르크, 뭐 장군, 주장군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잘 싸우고 있는데 이 추미애 관련해서 나가라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낙연 대표가 뭐 3인연을 불쑥 꺼내니까 거기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빠지고 이낙연은 빠지고 앞으로 추미애를 대선 주자로 집어넣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도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저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를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청와대의 영이 먹히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자신의 영이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꾸로
문재인은 추미애 때문에 문재인의 영이 먹히지 않는 그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이 기대고 있는 강성 친문 지지층 때문에 청와대도 추미애 장관을 아주 자극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후에 예기치 못하게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이 감염 사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론이 불거진 것도 보고, 야, 이 추미애라도 있어서 이 누군가가 대신 맞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으로 바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미애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도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범계가 낙마될 것을 대비해서 추미애를 사표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추미애는 자기 별도의 자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임덕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을 때, 대통령이 지시했을 때 거기 지시가 먹히지 않거나 또는 그 상대방이 그 대통령 영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때부터가 레임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쭉쭉 빠지고 자기 권력에 대해서 새로운 부각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추미애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미애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말하자면 사임 압박을 받았을 때, 그때 본인이 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시. 그게 정호성 시의 산산조각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이걸 보니까 본인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 그 문재인으로부터 팽당하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닐까. 그날 16일날. 그러면 이게 그 추미애가 산산조각이라는 걸 가지고 쓴 거를 본인의 입장을 지금 낸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쭉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12월 27일 밤에 갑자기 그날이 쉽게 오지 않았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다. 이런 아주 선문답 같은 것을 올렸습니다. 이것 또한 그날이 뭔가, 그날 자기가 완전히 권력을 잡고 하는 날이 아닌가, 자기가 완전히 쉽게 오지 않았음을 알아도 그날이 꼭 와야 되겠다, 내가 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쓴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추미애 미스터리,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